자, 오늘 이제 37일차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이제 방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이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가능한 이 친구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연결을 하고 나서 이런 쿼리문을 날렸을 때 그 결과를 얘로 받아오겠다. 그리고 이 결과를 우리가 JSP한테 결국 넘겨줘야 되는 거였으니까 이 서블릿이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화면에 보여줄 건데 화면은 얘가 그릴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못 보내나? 이런 거 안 되나? 해봤는데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이 값을 넘겨주기 위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세팅을 해준 겁니다.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을 세팅하겠다 라고 해서 키랑 밸류를 만들어서 이제 리퀘스트에 담아줬고요. 그리고 일을 떠넘겼죠. JSP한테 가서 네가 이거 가지고 가서 일해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list.jsp가 만들어주고 세팅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를 꺼내는 것까지 전 시간 여기까지 하고서 수업이 끝이 났는데 이제 진짜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화면에다가.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h1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게시물 리스트 v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도 이 JSP에서도 이거 똑같이 돼요. 우리 젠코딩 할 때 썼던 거 이거 똑같이 가능합니다. 만들어 놓고 컨트롤 E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젠코딩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용원님 혹시 뭐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걸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길래. 괜찮으실까요? 아, 네. 다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젠코딩을 쓸 수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젠코딩이 익숙해져야 된다 했던 이유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였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를 한번 보여줘 볼 거예요.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저는 미리 켜놨는데 우리가 어제 DB를 만들어 놨죠? 여기서 아티클 테이블 조회해 보면 게시물 3개 들어있잖아요. 임시 데이터 3개 넣어놨어요. 그럼 이 3개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서 꺼내와야 돼요. 그쵸? 이 3개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자바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왔어요? 그쵸? 이 3개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왜? 서블릿에서 이 변수에다가 DB 갖다 이 쿼리 가지고 DB로 날라가 일을 하고 나온 결과 여기로 가져와. 그리고 이걸 세팅해서 넘겨줬으니까, 그리고 세팅해서 넘겨준 걸 꺼냈으니까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꺼내볼까요? 이거 리스트 맵이죠. 여기서 데이터 어떻게 꺼내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아티클 리스트 맵, 그럼 얘 타입이 리스트 맵. 그럼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접근을 해야 돼요? 리스트한테 접근을 해야죠. 지금 데이터가 3개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0번, 1번, 2번 리스트가 있는데 그 안에 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거죠. 그 맵이 각각 뭐 키, 밸류, 뭐 키, 우리 뭐 있지? 타이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0번 방에 먼저 접근을 해서 0번 방에 접근을 하면 이 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0번 방에 접근을 해서 이 키를 이용해 꺼내온다, 그거예요. 아티클 리스트 맵에 그냥은 못쓰죠? 우리 자바 문법을 JSP 안에서 쓰려면 스크립트 열어줘야 되고요. 맵 안에 get 0번 방에 먼저 접근을 해요. 그럼 현재 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맵에서 get 여기는 키로
이러면 얘가 어떤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쵸? 이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쿼리 날린 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 가져오고 있겠네요. 1 한번 볼까요? 지금 저장했고 아까 띄워놓은 게 없어졌네. 다시 자, 서블릿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3이 나왔네? 나 오토바이 들어있나? 아 들어있군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들어있네요. 그러면 거꾸로 나올 거니까 3부터 나오게 되겠죠? 이건 글 번호잖아요. 글 번호. 우리가 지금 글 번호 꺼내 라고 한 거니까 이거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중에서 날짜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가 키만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해서 키를 타이틀로 바꿔주면 잘 나오겠네요. 근데 이거 자체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보죠. 여기를 1, 2 1, 2 1, 2 지금 게시글 3개 있으니까 0번 방부터 1번 방, 2번 방 접근하면 3개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새로 붙임을 해봤을 때 잘 나오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왔고 세팅을 했고 넘겨줬어요. 얘가 세팅되어 있는 거 꺼낸 걸 활용한 거죠. 우리가 화면을 그려야 화면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화면을 그릴 때 자바한테 넘겨받은 이러한 데이터를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버전 2 버전 2를 이렇게 해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리스트가 지금 3개잖아요 게시글이 3개이기 때문에 li를 3개를 쓰고 각각 꺼내서 넣어줬어요. 그쵸? 게시물 3개인 걸 아니까 0번 방부터 2번 방까지 있겠다 이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박아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드코딩이겠죠? 우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반복문을 써야겠죠? 반복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반복문을 쓸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자바 문법과 그 HTML 태그가 섞여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중괄호 쪽을 스크립틀릿으로 끊어줘야 되는 거 있었어요. 그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써보죠. int i는 0부터 i가 일단 3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i는 1씩 증가. 여기서 중괄호 열고 스크립틀릿 한번 끊어야겠죠? 이렇게 이래야 이 반복문 안에 이런 태그들이 반복문에 속해서 돌아가게 될 거니까. 그죠?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li 태그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 얘는 애초에 이게 에러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자바 문법 안에서 li라는 태그 쓰는 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엮는 거를 위아래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런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li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이거 그대로 가져와 놓고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i로 바꾸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i는 왜 쓸 수 있어요? 이거 자바 변수인데? 네, 스크립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죠?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 한번 또 해보죠. 어우, 잘 나오네요. 문제가 전혀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버전을 하나 더. 지금 잘 보시면요, 이 article list map 하고 get i 여기까지 있죠. 이만큼이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다 똑같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해야겠다. 구조를 이렇게 좀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얘만 이 안에다가 맵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아티클 맵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아티클 리스트 맵에 get i,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실제로 얘를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럼 똑같은 거죠. 여기서 아티클 리스트 맵에 접근해서 한 번 꺼내고 한 번 더 꺼낼 거냐, 아니면 아티클 리스트 맵에서 리스트 거 꺼내오는 거는 한 번 따로 해놓고 얘를 가지고서 그냥 쓸 거냐, 똑같은 거예요. 방법의 차이인 거죠. 꺼내는 방법의 차이. 잘 나오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아니다.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한데 그 전에 이거부터 이거 좀 붙일게요. 더 줄이기 전에 지금 버전 3까지 해놓고 지금 버전 4 하겠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버전 3까지만 딱 보면은 문제가 뭐예요? 얘는 리스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3까지 보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 복사하자. 얘 하나 추가했어요. 데이터 들어갔죠? 아티클 테이블에 늘어났어요. 여기서 새로 고치면 아무리 눌러봐야 안 나오죠?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3개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이즈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알아서 반복문이 돌게끔 하려면 뭐 할 수 있어요? 사이즈. 얘는 아티클스는 리스트니까, 랭스는 배열이나 문자열 같은 이런 애들이 쓰는 거고, 얘는 사이즈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내가 이름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애초에 얘가 몇 개든지 간에, 이 테이블 안에 몇 개가 들어있든지 간에 사이즈를 알아서 구해올 거고, 0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인덱스까지 잘 돌아줄 거고, 그 안에서 반복문 돌면 4부터는 잘 나오죠. 이제 뭐 데이터가 게시물이 몇십만 개가 있든 몇백만 개가 있든 다 꺼내 와 줄 거잖아요. 반복문 알아서 돌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얘를 이만큼을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리고 얘만 콜론으로 바꿀 거고, 얘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향상된 폼은 얘는 리스트 맵 형태고, 리스트 맵에서 순차적으로 한 번씩 반복이 될 때마다 각각 맵 변수한테 넣어주고, 그거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도 줄일 수가 있겠죠.
버전을 안 바꿨네. 돌아. 이렇게 게시물이 몇 개가 추가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블릿과 JSP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불편합니다 상당히.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한 애들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마다 매번 얘를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HTML과 섞어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 중괄호 끊어지는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상당히 신경 쓸 게 많은 애예요. 상당히 귀찮긴 한데 일단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좀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쿼리를 어디에 추가하고 있죠? 뭘 사용하고 있어요? 쿼리를 담기 위해서. 네, 그쵸. 이거 쓰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리스트 간단하게 보여주는 방식은 여기서 끝난 거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 CQ SQ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어펜드 메서드를 사용했고 쿼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추가하기 전에는 쿼리 어떻게 담았어요? 이거 기억나실라나? 여기다가 담았어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런 DB util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얘 넘겼었어요. 그때 했던 게 이제 뭐 스테이트먼트 막 이런 거 나오면서 prepare statement 이런 걸로 날렸었어요. execute, update, execute, query 막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거는 몰라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럼 이걸 왜 쓸까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에 가져오면서 이거 모르셔도 돼요. 뭐 하는 애인지 잘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하고 알려드렸는데, 맞아요.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돼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보다 조금 더 자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고,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왜 쓰는지 정도는 알면 좋아요. 그래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왜 쓸까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CQ, SQL. CQ가 보안이죠. 제가 뭐 보안 관련된 것 때문에 얘를 쓴다. 근데 그래서 이름이 CQ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보안일까요? 얘는요.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리를 좀 하면서 알려드려야겠네. 이 SQL 인젝션은요, 웹 취약성의 일종이에요. 웹 취약성 중에 하나. 웹 취약성 중에 하나인데, 이 SQL 인젝션이요, 엄청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웹 개발자가 되면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개발을 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났고 완료가 됐고 오픈을 합니다. 운영에 이제 서버에 구축을 해서 올려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오픈을 해요. 자, 그러면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정부 사업 하는 SI 쪽들은요, 이 웹 취약성에 대한 거를 매년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이 웹 취약성 점검을 통해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그거 검사들을 매년 해요. 근데 매년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언제 한다 이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한 1년에 한 2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최소. 보통 분기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하는 기관이 달라져요. 뭐 처음에는 행안부가 했다가 다른 때는 그 공공기관이랑 협력되어 있는 보안 업체가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수시로 해요. 수시로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유지보수를 한단 말이죠.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유지 보수를 하는 사람이 이 취약성에 관련된 안건이 나오면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SQL 인젝션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쿼리를 예를 들어 멤버 테이블에 있는 얘를 날려가지고 이런 걸 했다고 해볼게요. where id 우리가 애초에 지금 자바 쪽에서 쿼리를 날릴 때 이거는 이걸로 보죠. JDBC 아티클에 DAO에 이런 거. 이 물음표가 뭐 들어가는 자리예요? 네, DAO는 변수 들어가는 자리죠. 이걸 이렇게 처리해준 이유가 뭐예요? 자바에서 사용하던 변수를 DB 쪽에 날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 값들, 우리가 화면에서 예를 들어 뭐 1번 글을 보겠다 하고 1번 글을 선택을 하면 그 1번 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이 넘어와야 DB 쪽에 가서 1번 글로 조건을 걸어서 조회를 할 거고 그 조건에 맞는 애를 가져와 줄 거잖아요. 이런 거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DB 쪽에 알려줘야 되니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물음표가 얘로 치환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우린 쿼리를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쿼리를 작성을 한 거고, 근데 누가 의도적으로 이 물음표에 치환될 데이터를 id는 뭐 이렇게 했대요. id는 얘를 줄 건데 패스워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러면 id 자리에는 이게 치환될 거니까 결국 이게 들어가겠죠? 그쵸? 우리가 쿼리 날릴 때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얘가 들어간대요. 이거 뭐 한 거예요? 네,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 조건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아이디가 애드민이야? 물어봤죠. 맞대요. 예를 들어 뭐야, 이게 참이래요. 그럼 이 조건 성공이죠. 근데 엔드죠. 패스워드가 이거래요. 그럼 얘는 거짓이겠죠. 애드민 패스워드가 이게 아닐 거니까. 그럼 false일 거고, 얘는 true죠. 그러면 얘랑 만났는데 엔드니까 false잖아요. 이거 두 개가 false죠. 근데 false or true래요. 그럼 결과 뭐예요? true죠. 로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공공기관 쪽에서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를 애드민으로 못 놓게 막아놔요. 애드민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애드민을 쓰는 계정, 이 애드민 계정으로 관리자 계정을 쓰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근데 인젝션이 웹 취약성에 대해서 보안 체계가 안 걸려있다? 그럼 이렇게 쿼리 날리면 난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이 값은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화면을 만들고 실제로 입력하고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거는 여기다가 애드민을 넣은 거고요, 여기다가 아까 그걸 넣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넣었을 때 우리가 이 넘겨받은 텍스트를 자바에서 변수로 받아올 거고, 그 받아온 걸 가지고 우리 로그인이 있던 것 같은데, to login, to join, is login duplicate. 로그인이 없나? 로그인이 멤버 DAO인데 이거? 잠깐만, 로그인은 참 여기를 갖다 올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 쿼리가 날아갈 거고, 이 쿼리의 결과로 데이터를 true니까 가져오겠죠. 멤버 테이블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필요한 거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 결과가 있으니까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러면 로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계정으로? 관리자 계정으로.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하대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게시글을 지우거나 아니면 뭐 회원들을 다 지워버리거나 가능한 거죠.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런 걸 활용했을 때 내 사이트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게 이 SQL 인젝션 방어입니다. 방어. 얘를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CQ SQL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는 이유가 이걸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펜드, CQ SQL 안에서 어펜드 하고 있는 이 메서드 안으로 가보면요. 왜 클릭이 안 되니? 이 안으로 가서 어펜드를 찾아보면, 자, 얘는 이 띄어쓰기,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에 띄어쓰기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렸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정상적인 쿼리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값으로 인식을 못하게끔 그냥 약간 그런 변수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도 막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걸 쓰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어디 갔어? CQ SQL을 사용해서 어펜드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얘를 스트링으로 그냥 담았다? 그러면 그냥 변경이 가능한 거죠. 이런 보안이 걸려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게 인젝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막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요. 얘는 어디 있고요? 어쨌든 인터넷에 웹 취약성 이런 것만 쳐봐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취약성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또 있어요. 그리고요, 밑에 또 있어요. 여긴 없네? 더 많을 텐데. 자, 우리가 방금 봤던 SQL 인젝션 여기 있죠. 홈페이지 개발 보안 방안이에요.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엑스쿼리 인젝션 뭐 이런 것도 있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거 진짜 엄청 많이 봅니다. 이거 실무에 나가서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뭐 XSS 필터를 어쩌고 저쩌고 막 해결 방안을 검색해보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본인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이런 거 있죠. 이거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다운로드나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웬간하면 다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취약성이 존재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 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이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그런 방식 어쩌고저쩌고를 통해서 이걸 뚫고 내가 권한이 없는데도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 뭐가 문제예요? 불법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거죠. 해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이트에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내려받았다? 그럼 바로 해킹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해킹은 사실 저도 뭐 해킹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걸 문자로 넘겨받았을 때 링크만 클릭하면은 뭐가 문제가 발생하고, 링크만 클릭하면 돈이 나가고,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불가능해요. 클릭만 했는데 돈이 나간다? 클릭만 했는데 해킹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값들이 노출돼서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 노출의 가장 큰 문제, 그건데 일반적인 방식들인데, 얘도 똑같은 거죠. 해킹 프로그램이 막 올라가 있어요, 게시판에. 근데 이게 제목이 뭐 예를 들어 뭐 이쁜 폰트 뭐 갖다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럼 이거 낚여서 받아버리면은 그냥 내 컴퓨터에 설치되는 거죠. 얘 실행했어요. 뭐 폰트 받는 것처럼 꾸며놨대요. 설치했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걔는 바로 좀비 PC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거에서도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취약성 점검에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평문 정송 이런 거, 이것도 진짜 많이 봐요. 얘는 뭐냐, 우리 JDBC 아티클 할 때 비밀번호 암호화 했었죠.
그런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안 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자 도구 같은 걸로 까서 확인이 가능하대요. 그럼 비밀번호 바로 노출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취약성이에요. 이런 안건들 하나하나들이 자, 그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얘네들이 이 점검을 통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지 다 정리해서 문서로 주거든요. 저도 실제로 일하면서 이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매년 한두 번씩 하니까. 근데 제가 딱 이거는 여담인데 처음에 입사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떤 시스템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유지보수 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웹 취약성 어쩌고 하면서 메일이 날라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취약성 점검 목록이라고 하면서 개수가 3,800개였나 그랬어요. 그 3,800개를 전 다 수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기 한참 전, 몇 년 전에 이미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동안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고 아직 해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유지보수를 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3,800개를 진짜 미친듯이 야근을 해가며 처리를 해서 보냈어요. 보내주면 얘네가 거기서 잘했네 하고 끝내질 않아요. 다시 검사해요. 3,800개 해서 잘 처리가 됐는가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시 콜백으로 돌아온 게 한 1,600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한 거죠. 반토막만 한 거예요. 그래서 1,600개 또 하고 또 주고 그럼 걔네가 또 해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안 나올 때까지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 유지보수 맡았던 연도에 3,800개 받고 그 다음 연도에 400개인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이 점검 또 진행하는 그 사이 동안 이제 뭐 코드가 수정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개수가 많이 줄어서 이게 사람이 400개를 처음 보면 이거 많은데? 이러거든요. 근데 3,800개 해보고 나서 400개 보니까 뭐야 엄청 쉽겠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발자들이 이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만들긴 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걸리게끔 개발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된다? 개발을 해놓고 리팩토링하는 과정,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좀 그때 더 신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봤을 때에도 솔직히 다 체크 안 돼요. 그러면 운영이 올라가죠. 그럼 얘네가 이제 검사를 해서 주잖아요. 그때 잘 고치면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기간이 뭐 되게 간단한 건데 막 몇 년씩 주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 기간 안에 솔직히 기능 찍어내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취약성에 대한 걸 생각하기가 힘든데 유지보수, 의무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또 이제 있어요.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한 1년 정도, 보통 1년 정도는 의무 유지보수 기간이라서 그때는 또 해줘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계약을 안 따도 그때 동안 열심히 이런 거 찾아가지고 수정해주고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손 떼면 깔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실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볼 거라는 거 그냥 오랜만에 또 열어봤는데 되게 익숙한 애들이 많네요. 안 보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서 내용을 엄청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심심할 때 공부하다가 좀 힘드네 좀 쉬어야겠다 그럴 때 심심할 때 한번 웹 취약성 같은 거 찾아보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근데 뭘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봐두면 나중에 실무에서 딱 일이 터졌을 때 이거 그때 그거네 하고 찾아보기가 수월해요. 그런 식으로 뭐 심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 알려드렸고요. 참 그리고 우리 코드에서 이런 것도 돼요. 우리 지금 어펜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왜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 CQ, SQL한테 뭐 있는지 모르죠? 안 가봤어요 이거? 모르는데 이게 된대요. 아까 거랑 이거랑 지금 차이가 뭐예요? 객체 안 만들죠 지금. 객체 안 만드는데 메서드 실행으로 바뀌었죠. 이거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fro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얘가 객체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어펜드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객체를 이 서블릿에서 만들래, 아니면 메서드 넘어가면 얘가 만들래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from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태틱이니까 그냥 클래스한테 일 시킨 거고,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같은 일 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게 아니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DB 날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어펜드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커밋을 한번 하고요. 지금 우리가 서블릿에서 JSP한테 일을 넘겼을 때 JSP가 서블릿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는 방식까지 지금 해본 거예요, 얘가. 근데 이걸 활용할 때 그냥 단순히 여기서 넘겨준 그냥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어디 갔다 온? DB에 갔다 온, DB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 걸 가지고 JSP가 그리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커밋 해드리고 문제를 하나 내드릴 거니까 그걸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커밋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본인 거에 붙여넣기 하고 참고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목이 되게 잠기네요.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는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문제, 얘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이 해당하는 글에 일치하는 게시글이 번호, 날짜, 제목, 내용 나오면 되고요. 얘는 이제 당연히 JSP에 나와야겠죠? 브라우저 접근, 브라우저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얘를 하기 위해서 서블릿 하나 더 필요할 거고 JSP도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의 서블릿이 하나의 JSP랑 통신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서블릿 하나 추가하셔야 되고 디테일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JSP 이거 이렇게 가야죠. 두 개 파일 추가하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하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그 코드펜에서 HTML과 CSS 할 때요, A 태그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주소 넣으면 이동했었죠. 지금 이런 거 만들어 놨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네이버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 가서 하면 나오잖아요. 이거 누르면 네이버 가거든요. 코드펜에서는 직접 이동 안 돼가지고 타겟 언더바 블랭크 이런 거 했었던 거고, 얘는 돼요. 갈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네이버를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볼 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리스트에서 여기서 이런 글을 눌러요. 이 글을 눌러요. 그럼 이 글 상세 보기가 나오면 좋겠죠. 일반적인 게시판들이 그렇잖아요. 제목을 누르면 그 글의 상세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얘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detail.jsp로 가야겠죠. 그 화면을 띄워줘야 되니까. 자,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이 list.jsp, 자, 이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건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죠. 자, 우리 지금 아티클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그 요청이 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list.jsp에서 얘를 눌렀을 때 detail.jsp로 가야 된대요. 그럼 디테일이 지금 제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테일은 여기 만들어야 돼요? 여기 만들어야 돼요? 여기 만들면 되겠죠? 뭐 분리시켜도 뭐 상관은 없는 건데 굳이 분리시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리스트 디테일 이런 거 같은 기능이니까. 그럼 아티클 같은 폴더 안에 위치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경로를 잡을 때요, 보통 우리가 JSP 경로랑 이 URL 매핑 경로랑 보통 매칭을 좀 시켜요. 그래야 안 헷갈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티클 리스트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JSP 안에 아티클 리스트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JSP 하나 더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기 경로 어떻게 되겠어요? JSP에 아티클에 detail.jsp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웬만하면 매칭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 아티클에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만 바뀌면 돼요? 얘만 바뀌면 되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단위를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위상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자, 지금 리스트가 있는 현재 위치 맨 끝이죠. 이 맨 끝에서 얘만 바뀐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detail.jsp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div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어쨌든 얘가 떴다. 그럼 이게 나오면 되겠죠? 자, 지금 그런 상태인데 리스트에 여기가 없구나. detail. 자, 나왔어요. 얘를 눌렀을 때 못 가죠? 이거 왜 못 가요? 서블릿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고, 지금 얘가 인식하고 있는 이 경로는 서블릿에서 맵 서블릿 부분에 URL 매핑 부분이에요. 근데 서블릿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못 찾아가는 거니까 제가 이거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간단하게, 자, 내용은 다 지울 겁니다. 하나 빼고, 이런 거 일단 빼고, 이것도 또 빼고, 이거 하나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디테일로, 자, 이렇게 가라 할 건데, 위에 바꿔야 돼. 네? 아티클 리스트 바꿔야 되잖아. 아, 여기 예, 웹서블릿.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시 리스트로 갔을 때 새로 고침 좀 해주고, 디테일 가면 아직 새로 고침 안 됐어요. 이거 껐다 키죠. 못 가네? 이거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어디 오타 났나 본데요? 아티클에 디테일 아티클
디테일 맞는데? 여기가 오타났나? 아닌데? JSP의 아티클에 잠깐만요. href 아이고 href의 디테일 아티클의 디테일 맞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점점 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 드리고 쉬는 시간 동안 찾아 놓을게요. 왜 안 되고 있는가 해결해 놓을 테니까 쉬는 시간 먼저 가십시다. 17분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